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있나요? 지루한 이론 설명은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일 뿐이죠.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좀 더 살펴보기 귀찮은 뗏목 알고리즘의 이론을 다룰 겁니다. 조금만 참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만 강요는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처음 이 알고리즘을 알게 되신 분이라면 이름을 듣자마자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응? 뗏목? 왜 이게 들어가는 거지?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이 의문을 가볍게 해결하고 넘어가죠. 위키피디아에서는 이 명칭이 이런 단어에서부터 유래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사연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알고리즘을 고안한 분이 이름 짓기의 과정을 고백한 기록이 구글 그룹스에 남아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딱히 줄임말을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관련 용어들을 떠올리던 중 로그들을 떠올리면서 그 당시 널리 쓰여왔던 합의 알고리즘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지 생각하다가 얻은 네이밍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로그, 통나무를 모아 만든 뗏목인 셈이죠. 그야말로 작은 언어 유인 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네이밍 사연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 용어들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합의 알고리즘, 다수의 참여자들이 동일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며 한 서버에서 명령들을 실행하기 위해 다른 서버에게 합의를 요청합니다. 다른 서버들은 자신의 서버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고 해당 명령을 실행하여 모두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장애 허용 분산 시스템 중 일부의 오류가 발생해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뗏목 합의 알고리즘에서는 모든 노드들이 세 가지 중 하나의 상태를 가집니다. 리더,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노드인데 리더는 모든 명령을 수신, 전파, 그리고 응답을 전담합니다. 또한 리더는 자신의 상태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모든 팔로워들에게 전파합니다. 팔로워, 리더가 존재하는 한 나머지 노드들은 모두 이 상태를 유지합니다. 리더로부터 전파된 명령을 처리하는 역할만 담당합니다. 후보자,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새 리더를 정하기 위해 전환된 팔로워의 인지 상태를 말합니다. 알고리즘의 대략적인 동작 상태를 설명해보자면 뗏목 합의 알고리즘은 클러스터 전체에 대한 명령이 오직 리더로부터 팔로워에게 일방향으로 전파되도록 동작합니다. 리더는 수신된 명령에 대한 로그를 생성하여 로컬에 저장한 뒤 모든 팔로워에게 복제하여 전달하며 모든 팔로워는 전달받은 로그에 대한 응답을 다시 리더에게 보냅니다. 리더가 수신한 정상 응답수가 클러스터 전체 노드의 과반수에 이르면 리더는 로그를 통해 전파된 명령을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가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한 뒤 클라이언트에게 명령 수행 결과를 리턴합니다. 한편 리더는 해당 로그를 클러스터 전체가 똑같이 보유할 때까지 로그 재전속을 주기적으로 반복합니다. 시스템 문제나 네트워크 이슈로 제때 명령을 처리하지 못한 팔로워가 있더라도 그 팔로워는 정상 상태로 복구된 뒤 리더로부터 그동안의 로그들을 다시 전달받아 순차적으로 수행합니다. 클러스터 전체의 최신화 및 동기화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뗏목 합의 알고리즘에서는 리더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리더는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자면 과반수의 승인이 필요한 다수결의 원칙을 이용합니다. 이번엔 리더 선출 과정을 잠시 살펴보죠. 일단 클러스터에 리더가 없는 상태가 되면 모든 노드가 팔로워 상태를 유지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선거 타임아웃이 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선거 타임아웃이 가장 먼저 끝난 노드가 후보자로 전환되고 새로운 선거가 시작됩니다. 후보자 노드는 즉시 자신에게 한 표를 준 뒤 다른 노드들에게 투표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이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는 그 메시지의 발신처인 후보자에게 투표 메시지를 보낸 후 자신의 선거 타임아웃을 초기화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현재 투표 과정에 있는 후보자 노드들 외에 또 다른 후보자가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 전체 노드 수의 과반에 해당하는 응답을 얻은 노드는 새로운 리더로 선정됩니다. 이렇게 새로 선출된 리더는 나머지 노드들에게 하트비트를 전송하고 팔로워는 리더로부터 핫빗을 수신할 때마다 자신의 선거 타임아웃을 다시 초기화하며 팔로워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리더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한 하나의 리더와 나머지 팔로워로 이루어진 클러스터 구성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재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4개의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에서 우연히 2개의 후보자가 동시에 나타나서 각각 2표씩 얻는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분할 투표 현상이라고 하는데 누구도 과반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대로 해당 임기를 종료하고 새 임기와 함께 재선거를 시작합니다. 이때 이전 선거처럼 동점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매 선거가 시작될 때마다 후보자 노드들의 선거 타임아웃을 랜덤하게 재조정합니다. 이후는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재선거가 다시 진행됩니다. 만약 클러스터 안에 노드가 너무 많이 죽어서 과반의 득표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리더 선출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면 클러스터로 들어오는 명령이 오직 리더로부터 일방향으로 전파되는 알고리즘의 특성상 리더의 부재는 클러스터 관리 기능 전체를 멈추게 만듭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장애 상황에 따라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요약해보면 모든 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리더 노드가 명령을 수신하여 실행하고
다른 서버에게 합의를 요청하면 다른 모든 서버는 해당 명령에 합의하고 해당 명령을 수행하여 모두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일부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가 발생한 서버는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합의한 서버들은 해당 명령을 수행하여 장애가 발생한 서버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절반 이상의 서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리더가 합의를 요청해도 결과가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명령이 정상적으로 전파되지 않고 계속 합의만 요구하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복구될 때까지 클러스터의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합의 알고리즘에서 아주 중요한 정족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어는 다양한 종류의 합의 알고리즘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합의 알고리즘이 적용된 분산 시스템에서 어떤 변화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클러스터의 전체 노드수 가운데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최소 과반수의 응답을 얻어야 하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때 요구되는 최소한의 노드수가 바로 정족수입니다. 간단한 공식으로 만들어보면 전체 노드수 더하기 1 나누기 2와 같거나 큰 자연수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정족수는 클러스터의 관리 기능은 물론 내결함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과반수의 노드가 응답 가능한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면 나머지 일부 노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숫자가 최대 전체 노드수 마이너스 1 나누기 2개 이하라면 클러스터 전체가 다운될 위험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전체 노드가 3개라면 그 중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나머지 2개가 클러스터의 온전한 동작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노드의 복구 시간을 다운타임 없이 벌 수 있습니다. 이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클러스터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매니저 노드가 2개로 구성된 도커 스웜 클러스터의 경우에 하나만 내려도 스웜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클러스터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족수는 2 플러스 1 나누기 2개, 즉 2이므로 둘 중 하나만 정지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리더 노드의 선출이 불가능해지고 클러스터의 최신화 및 동기화도 불가능해지므로 결국 클러스터 전체의 관리 기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한 분산 시스템에서는 전체 노드 수를 가급적 3개 이상의 홀수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이유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최소 3개의 노드가 있어야 클러스터가 내결함성을 갖출 수 있다. 즉 장애를 허용할 수가 있다. 전체 노드수가 홀수일 때 허용 가능한 장애 노드수의 비율이 좀 더 높다 입니다. n개의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가정했을 때 허용 가능한 장애 발생 노드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n이 홀수일 때는 2k 플러스 1과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n이 짝수일 때는 2k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홀수일 경우에는 k개의 노드까지 장애를 허용할 수가 있고, 짝수일 경우에는 k-1개까지 장애 허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짝수계로 노드를 구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클러스터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족수가 홀수인 경우에 비해서 효율이 안 좋다는 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개의 노드로 구성하게 되면 2개 노드까지 장애가 나도 되지만 4개로 노드를 구성하게 되면 1개의 노드만 장애가 허용되고, 그렇다고 6개의 노드로 구성해도 5개 구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2개 노드까지만 장애가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더 적은 수의 노드로 동등한 수준의 내결함성을 가질 수 있는 홀수계의 노드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할 투표로 인한 리더 선출의 불필요한 반복과 명령 처리 지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홀수계의 노드 운영이 더욱 권장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뗏목 합의 알고리즘의 개념과 동작 방식 그리고 정족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기본적인 내용만 담겨있긴 하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공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향후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 특정 주제가 있다면 아래 댓글 의견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이 이 채널을 운영하는 원동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며 그때까지 즐거운 학습과 호기심 가득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